안녕하세요. 부동산 체계 공인중개사 황 대표. 네, 김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따끈따끈한 뉴스가 있죠? 네, 따끈따끈한 뉴스가 있는데, 이거 뭐 발표된 지 4시간도 안 됐어요, 지금. 저는 이렇게 급작스러운 콘텐츠 좋아하지 않는데, 벌써부터 문의가 너무 많다. 네. 이런 건 속보로 해야 된다. 라는 황 대표님의 압박을 이기지 못해서 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아유, 왜 또 제 탓을합니까? 네. 네, 앞으로는 네, 이렇게 네. 중요하거나 따끈따끈한 이슈들이 있으면 네. 저희가 당일이나 아니면 한 다음 날까지라도 바로. 준비해서 이렇게 속보로 네. 여러분들과 어.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한번 보시죠. 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일부 개정됐다는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아, 오늘. 네, 네. 이게 접수가 된 날이 어제입니다. 23일. 23일. 네, 23일 날 산정하고 처리합니다. 네. 그리고 바로 오늘 하루 뒤 오늘. 24일 본회의 원안 가결 통과해버립니다. 네, 어떤 비율로 통과가 되냐면요. 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 개정안 대안입니다. 총 252명의 국회의원님들이 참석하셔서 네. 찬성 224표, 반대 8표, 기권 20표로 오늘 본회의가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행정부로 전송이 될 거고요. 네. 행정부에서 공포하면 그날부로 시행이 될 걸로 되는 보입니다. 거죠. 어떤 야. 내용들인가 많이 궁금하실 텐데, 얼마나 진짜 급한 법률이었길래. 그러니까 문의를 너무 많이 받아서 저희가 사실 네. 머리가 띵해요. 네, 하루 종일 시달리느라고. 그렇습니다. 네. 대충 네. 내용들이 보시면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네. 되게 많죠. 뭐가 계속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다라고 하면 뭔 소리냐? 네. 그럼 내가 니들 걸 왜 듣냐? 그냥 핵심적인 것만 딱 좀 뽑아 주시죠. 네, 니들이 정리해라. 그러실까봐 정리를 좀 해왔어요. 원문 개정안만 보면요. 네. 첫 번째, 2조 3항에 변경점이 있습니다.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네. 2조 3항. 2조 3항은요, 적용 범위예요. 네. 어떤 임대차를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시킬 거냐 하는 적용 범위에 대한 내용인데 2조 네. 3항이 네. 2조 3항에서 이 적용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적용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음흠. 그러니까 환산보증금이 벗어나면 그죠. 뭐 임대차 계약갱신 보호법에 적용이 안 되고 안 되죠. 다만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든가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라든가 그죠. 차임연체 해지 같은 조항들만 네. 그런 등등의 조항들만 적용이 되는데 개대권상. 그쵸. 어이구 중개사 공부하실 때 그거 나오셨네요. 네. 근데 그 조항들 중에 네. 새로 신설한 10조 9항도 적용을 네. 하겠다. 아. 환산보증이 넘어가도 새로 네. 신설한 이 조항도 적용할 거야라고 밝히고 넘어가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10조 9항을 보시면 신설되는 네. 항입니다. 이게 참 많은 문의를 일으키는 항인데요. 이해가 좀 쉽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참 어렵죠, 말이.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하세요. 저희 황 대표님 통해서 저한테 문의 오신 분 중에 이제는 3기 연체가 아니라 6기 연체까지 봐줘야 되는 거냐고 내가. 그렇지. 그런 내용까지는 아닌데 뭐 비슷하긴 해요. 네. 자, 이 법이 시행되면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그랬죠. 네. 공포하면 그 공포한 날 시행일로부터 오늘이에요? 아직 공포 안 했습니다.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에 공포하겠죠. 네. 네. 제가 봤을 땐 내일입니다. 저도 내일 보고 있습니다. 25일.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 있죠. 네. 이 차임액 10조 1항 1호. 네, 이거 뭐죠? 계약갱신 요구에 음흠. 대한 내용입니다. 10조 4항 1, 10조 4의 1항. 이거는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입니다. 네, 네. 그리고 제 10조 10조의 8. 8. 이거는 차임 연체와 해지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제 3기 연체 시 해지할 수 있다. 그렇죠. 음. 마찬가지로 계약갱신 요구권도 3기 연체하면 계약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다. 그렇죠.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도 3기 이상 연체했던 임차인에 대해서 권리금 보호가 안 회수기에 된다. 보호 안 해줘도 돼. 네. 라는 내용인데 네, 네. 그 차임 연체액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지 않는다. 뭔 그러니까 소리냐? 시행일로부터 6개월간 연체를 할지언정 이 세 가지 조항이 해당이 안 된다. 이때는 6개월까지 연체를 하더라도 네. 이 연체한 걸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고 임대인은 네.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해서도 안 되고 그렇죠. 이걸로 인해서 계약 해지를 통보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기간 동안. 그러니까 내가 묻고 싶은 거는 여기서 네. 바로 하나 들어갈게요. 물어보시죠. 기존에 2기 연체했어. 네, 네. 응? 네, 그렇죠? 예, 7월 달, 8월 달 연체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이후로부터 6개월간 연체를 해도 된다는 소리죠.
그렇습니다. 연체를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고 연체를 하더라도 네. 그거를 그거를 사유로 예, 이유로. 해지 통보를 하거나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지할 수 없다는 소리 아니에요. 사실 제일 강한 임대인의 무기는 해지권인데 네. 그것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야. 다만 네. 네. 연체한 차임액에 대한 임대인의 그 밖의 권리에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달아놨어요. 뭐냐면 무슨 소리입니까? 이 차임 연체한 거 연체할 수는 있어. 이걸로 네. 계약갱신 거절하지 말고 네. 권리금 회수 기회 박탈도 못하고 네. 계약 해지 요청도 못하는데 그렇죠. 이를테면 지연 이자를 요청하고 한다던가 그 밖의 5%죠. 권리. 예. 네네네. 그 밖에 다른 권리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보증금에서 내가 막 삭감할 수 있다던가 그렇죠. 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다 하더라도 임대인들 입장에서 사실은 속 터질 수 있는 조항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이 임대인도 국민이고 네. 임차인도 국민인데 네. 임차인을 보호를 위한 네. 이런 법률 개정이 이제 신설이 됨으로 인해서 네. 따지고 보면 임대인 중에 이거 진짜 생업이신 분들 있잖아요. 네? 노후 어. 준비하시느라고. 그렇죠. 황 대표님 손님 중에 많죠. 응.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응? 금융 네. 당겨서 아, 그렇죠. 이자 내면서. 네, 이자 내면서 작은 상가 하나 얻었단 말이에요. 네. 월세가 300만 원씩 따박따박 들어왔는데 네. 최근에 네. 착한 임대인 해가지고 네. 굉장히 좀 활발하게 그렇죠. 뭐 자의반 타의반 네. 뭐 반강제적으로 네. 뭐 물론 뭐 사회적인 운동이었으니까 네. 네. 어느 정도 동참하신 임대인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들 사실 3개월 정도 임대료 삭감하면서 네. 사실 서로 상생하자라는 취지하에 네. 선행으로 네. 이렇게 많이 이제 진행을 하셨단 말이죠. 황 대표님이 많이 동참시키셨죠. 그럼요. 네. 네. 아니, 소득세에서 어느 정도 감면 혜택이 있고 네. 지금 임차인분들도 힘들기 때문에 네. 같이 가는 건 맞다. 네. 감액해드렸단 말이에요. 네. 근데 갑자기 이렇게 아, 이렇게 개정이 되면서 네. 굉장히 지금 저 뒷수습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아니 월세 300만 원씩 받다가 네. 갑자기 6개월, 네네네. 그러니까 1년의 절반, 네. 네. 연봉으로 따지면 네. 반액이 그냥 날아가는 네? 아니요. 지금 그런 상황이죠. 날아가는 것까지는 아닌데 이제 좀 늦게 이게 저는 네. 고의적으로 이거를 지금 연체할 수 있다는 그런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고의적으로 연체하면 사실은 이제 임대인이 할 수 있는 권리가 저 세 개를 빼면 네. 지연 이자를 청구하는 방법과 네. 보증금에서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방법 네. 네. 정도가 다예요, 사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6개월 연체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연 이자를 이제 부과하겠노라고 통보를 하고 네. 사실 그 지연 이자를 보증금에서 까나가기 시작하면 괜찮은데 네. 복리로 네. 한 번에 쭉 해서 까시면 사실은 그 손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데 제가 황 대표님 말을 듣고 걱정되는 것은 굉장히 적은 금액의 보증금을 갖고 계신 임대인분도 계세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런 분들 중에 이제 임차인분들이 뭐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부 이제 나쁜 마음 먹은 임차인분이 진짜 악용할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금융비로 지금 네. 이자가 네. 100만 원씩 나가야 돼. 네. 근데 지금 월세가 300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지금부터 연체를 하겠다는 거지. 네. 그러면 지금 들어오던 소득도 안 들어올 뿐더러 결과적으로 금융비용은 이제 발생이 되는데 임대인분들 같은 경우에 보호책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네. 아니, 이런 상황의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땐 네. 금융권에서 네. 뭐 발생되는 이자에 대해서 네. 뭐 경매 조치를 뭐 하지 않는다든지 네. 뭔가 보호 대책을 마련한 후에 이렇게 좀 개정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거 또 분명히 이거 누더기 진짜 되는 거 아니냐는 네. 거죠. 일단 제 의견은 네. 최약자인 임차인을 먼저 보호하는 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예, 저도 이제 그 인정해요. 다음에 말씀하신 생계형 임대인이나 네. 네. 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임대인들에 대한 구제책도 사실 저는 필요하다고 반드시 생각을 해요. 네. 이제 임차인에 대한 구제책이 마련이 됐으니까 네네. 이어서 저는 이제 임대인들, 네네. 생계형 임대인이나 또 네. 이제 이 법률로 인해서 피해 볼 수 있는 임대인들에 대한 네네. 구제책이나 정책들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좀 더 네. 지켜보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11조 1항이 네네. 이제 1항과 사망, 11조의 1항과 사망이 변경이 됐는데, 신설은 아니고 변경. 예, 변경이 됐는데, 네네. 이것도 막 임대인분들이 이거 난 너무 불리한 거 아니냐 하는데 사실 이건 불리한 게 아니에요. 음. 10조의 9는 너무 불리한 거였어요. 사실은 일방적이고 임대인분들한테 불리한 조항이지만 네. 이 11조의 1항과 사망은 제가 설명 한번 해드려 볼게요. 네. 기존에는 차임 증감 청구권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렇죠. 예, 증액 또는 감액. 네. 음. 증액 또는 감액할 때, 뭐 경제사정이나 기타 활동들을 변동이 있을 때는 있을 때는 청구할 수 증액이나 있다. 감액 청구할 수 있다라는 네네 맞아요. 조항들이었는데, 네. 이 조항에서 아예 이렇게 넣어버려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조 2호에 보면 뭐가 있냐면, 네. 2조 2호에 1급 감염병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음흠. 이 감염병에 대해 의해서 경제사정이 변동이 됐다. 이거에 의한 것만 네. 예, 2조 2항. 2조 2항 갖고 왔어요. 네. 2조 2항 보시면 2조 이게 2조예요. 네. 2항 이 친구 2항입니다. 1급 감염병이란 아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각 코에. 네네. 그 중에 타오 보시면 네. 신종 감염병 증후군이라고 보이시나요? 신종 감염병 증후군. 예, 이런 게 지금 저희 옛날 뭐 사스, 메르스, 이번에 코로나까지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 예, 아직 밝혀지지 않은 신종 감염병들 증후군, 아. 팬데믹이 오는 감염병들, 네네.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가요. 갑작스러운 예, 질병으로 인해서 감염병으로 인해서 경찰사정이 예. 불확실해지고 어두워졌을 때 적용한다. 예. 음. 근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코로나가 들어가고 코로나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사정 변동에는 네. 코로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에 대해서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은 임대이든 그러니까 임차인은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나 감액해줘야 되냐라고 물어보세요. 네. 아니요, 이거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아, 강제 조항은 아니고. 감액을 신청할 수 있다 뿐이지 네, 청구할 수 있고, 이걸 거절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없다라는 조항은 없어요. 아, 네네. 저번에 임대차 3법하면서 네. 글을 바뀌니까 계약갱신 청구권 네네. 그거는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 있다 하고 그 다음 조항에 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거절할 수 못한다라는 없다. 조항이 생겼기 때문에 네. 강제권이 된 거고요. 네네. 이거는 강제가 아닙니다. 네. 다만 왜 이런 조항을 넣냐면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사실. 이렇게 감염병에 의해서 변동으로 차임을 깎아줬어. 차임을 감액했어. 그 후에 임대인이 증액 청구하잖아요. 뭐 증액 청구하면 딱 벌써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5%. 그렇죠. 5% 이내에서 할 수 있는데 나는 감염병 때문에 깎아준 착한 임대인인데 깎아주고 나서 그게 5%밖에 못 올리는 거예요, 다시. 갑자기 월세 100만 원 받다가 50만 원 팍 깎아줬는데 감액에서 50만 원 깎아줬는데 50에 5%. 그쵸. 그건 그러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한 2만 5천 원밖에 못 올리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아니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착한 임대인. 그쵸. 착한 표현이 좀 죄송한데 아무튼 그렇게 선의로 호의를 베풀었던 임대인들이 그 증액 제한에 걸리면 안 된다라는 게 이 법 변경의 주요 목표인 것 같고요. 1급 감염병의 이야기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되면 네. 그 다음 증액할 때 네. 다음 증액할 때는 네. 전 차임 등 금액에 달할 때까지 아까 말씀하셨다면 100에서 50 100에서 깎았다. 그럼 100만 원까지 올릴 때까지는 그 100만 5%에 대한 원까지는 부분을 적용하지 않는다.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사망은 뭐냐면 증액 5% 증액에 대한 네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5% 적용하지 않는다. 100만 원까지 그냥 올릴 수 있어. 음. 그 다음 그 이상 올릴 때 5% 적용이야. 그렇죠. 당연히 저는 진작부터 이 조항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었어요. 불행 중 다행이네요. 몇몇 임대인분들은 심지어 못 깎아주신 분도 계세요. 지금 사실 깎아줄 능력도 되고 의향도 있는데 그 다음에 5% 감액 증액 청구권 가지고 증액을 못하게 할까봐 못할까봐. 못 깎아주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죠. 사실. 그래가지고 재산 소득상 굉장히 큰 손실인데 네. 어느 정도는 좀 보상을 좀, 그쵸. 네, 안전장치를 좀 해주신 그런 부분이 있네요. 네. 당연히 해주셨어야 됐던 그 보호책이고 이제서야 되는 보호책이죠. 뭐 밑에 다음 변경안이 13조 1항이 있는데 이 13조는 전대차 관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네. 전대차에도 이 10조 9항 6개월 전까지의 네네네. 연체 차임에 적용된다. 전대차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 쉽게 말해서 13조에 있는 전대차에도 적용이 되고 환산보증금 2조 사망에 있는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계약도 적용이 적용을 된다. 한다. 예.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 부칙 내용 보시면 네.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거 시행일 언제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아직 공포 안 했습니다. 25일 예정합니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25일 예정하고 있고요. 네. 새로 바뀐 거 2조 사망, 10조의 9, 11조 1항 사망.
13조 1항 새로 바뀐 조항들이죠. 네. 신설되거나 바뀐 조항들은 네, 네. 개정 규정의 이 법 시행 당시, 그러니까 공포한 날 당시에 음흠.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뭔 소리냐면 존속 중이기만 하면 모두 임대차에 이 법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현재 진행 네. 중인 네. 임대차 계약에는 모두 다 해당이 된다.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급작스럽게 뉴스거리 하나 가져와 봤는데 네. 또 김 대표님께서도 이렇게 또 정리 잘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 좀 이렇게 좀 뉴스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생각보다 네. 유익한 시간 같긴 해요. 사실은 오늘 너무 많이 문의를 해주셔서 그러니까요. 이거 차라리 영상 올리면 이제 링크 보내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앞으로 이런 시간들이 나쁘지 않다. 네, 네, 너무 괜찮고 유익하다. 네, 또 많이 궁금하실 거니까 바뀐 거에 대해서. 맞습니다. 네. 앞으로 이렇게 부동산 책, 부동산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속보, 네. 부동산 관련된 속보가 있으면 언제든지 여러분들 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저희 그 영상 보시고 본인 임대인이나 임차인이신 경우에 나한테는 어떻게 적용되는 거냐, 난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적용되냐 하시는 분들은 네네. 저희 메일로 문의 음흠. 넣어주시면 저희 네. 답변을 해드리니까요. 네, 친절하게. 예, 네. 메일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책의 황 대표 김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녁 드시러 가시죠. 네.